네, 오늘 비만과 건강 다이어트 제가 제일 궁금해하던 부분을 제가 맡게 돼서 저 역시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만을 조금 이제 정의를 잘 내려서 건강 쪽으로 좀 바라보는, 네, 소리 줄여볼게요. 추워도 되니까 꺼. 히터 키지 말라. 제가 추울까봐 옆에서 히터를 틀어주시는 바람에. 네. 비만은 지방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잉 축적되어서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BMI 지수라고 해서 또 주로 이제 인바디 그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나 어떤 비만을 관리할 때 몸무게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분의 체수분이 얼마큼인지 아니면 체지방이 얼마큼인지 근육량이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비만도 측정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우리 안국 사장님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런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좀 약간은 이제 좀, 네, 그 기계에 따라서 약간씩 좀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또 오전, 오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아침에 좀 이제 붓기가 빠졌을 때 막 측정하는 걸 좀 제가 주변 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비만도 측정하는 방법의 항목을 보면 이제 뭐 표준 체중과 비만도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BMI 지수, 수중 체중법, 피하 지방 두께 측정법, 또 전기적 분석법, BMI, 이상 체중, 허리, 엉덩이 비율, 뭐 브로카 지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체중의 판정을 볼 때에는 이제 체질량 지수 요거를 갖다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BMI는 체중, 킬로그램에서 신장을 나누고 또 신장 저를 나누게 되는데요. 음, 우리가 요즘에는 어, 요런 이제 다이어트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허리 둘레 아니면 엉덩이 둘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또 다이어트가 좀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도 계속 측정을 하고 또 요즘에는 그 체지방계라고 있어서 저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울 위에 올라가면 그런 이제 나의 북부 내장 지방이 얼마큼인지부터 그런 것들이 다 내 체중과 키와 아침 저녁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잴 때마다 내 몸인데도 먹은 거에 따라서 틀리고 아침에 틀리고 저녁에 틀리고 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꾸준히 이제 체크하면서 아니면 운동 후에 또 내가 먹은 것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도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체질량 지수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관계를 보면 이제 소화기계, 호흡기계 질환, 또 암, 심장병, 당뇨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비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이제 나온 것 같고 사망 위험도 마찬가지로 비만할 때에는 내 몸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건강하지 않아서 또 수명이 좀 단축될 수 있는 갑자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비만의 원인을 보면 식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사 시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는 빨리 먹더라고요. 씹는 시간도 없이 그냥 몸에다가 이제 붓는 거거든요. 특히 라면 드시는 분들은 씹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이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식생활 중에 나의 음식의 종류 바뀌어야지 되고 식사 시간도 조금 바뀌어야지 되고 횟수도 좀 바뀌어야지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씹어야지만 내 몸에서 그런 이제 포만 중추라는 것을 늦게 자극해서 과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 속도를 조금 체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죠. 내가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몇 번을 씹는지 세어 보라고 하면 한 10번 정도 씹으면 이미 목구멍으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숟가락에 50번만 씹어도 체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저절로 살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 붓기도 빠지더라.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인제 어 가스가 많이 백만감이 있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뽕뽕뽕뽕 방귀대든 뽕뽕이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식사 속도를 잘 유지를 해서 잘 씹기만 해도 방귀가 나오지가 않고 또 트림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또 "방귀를 뀌더라도 냄새가 안 나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인제 "위에 바가 좀 쏙 들어가더라." 그리고 "옆구리살이 줄어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만의 원인 중에 들어가 있는 식생활을 좀 다르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인제 음식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제 잘 먹거든요. 그래서 고지방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고지방 음식은 열량이 일단은 높고 포만감은 늦게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막 내 몸에 막 공격하듯이 집어넣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뭐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먹기 때문에 막 이게 전투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음식의 종류를 좀 바꿔 주고 또 고당류 음식이라 그래서 설탕을 넣은 것보다 더 많이 50배, 100배 뭐 몇백 배의 그런 인제 화학 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고런 당분들도 좀 이렇게 억제를 해서 내 몸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되지 않도록 좀 음식을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이섬유가 비만 관리할 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인제 그런 어떤 열량은 아예 없지만 인제 소화가 되지 않는 나은 소화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은 잘 느끼게 해 주고 그래서 배는 부르고 든든하고 내 몸의 혈당은 뭐 이렇게 오르지 않게 도와주고 그래서 식이섬유가 가장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비만 관리할 때는 신체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든 내가 간을 해독하든 내장을 해독하든 비만을 관리하든 신체 활동, 움직임을 많이 갖는 것 또 인제 우리 이양락 사장님 항상 저 운동하면 이양락 사장님 생각나는데 만보 걷기 운동 열심히 하는 거가 굉장히 이양락 사장님처럼 젊고 예쁘고 날씬하게 되는 비결인 것 같고요. 인제 비만과 건강 다이어트 중에 비만의 증상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자두자두 피곤하고 몸이 자주 붓고 몸이 자꾸 붓다 보니까 몸이 막 아침 되면 찢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쪼끔만 걸어도 숨이 차고 또 심장이 좀 압박감 같은 거 느끼게 되고 가스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좀 자주 아프고 맑지가 않고 또 몸이 자주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요런 것들 다 이제 저도 쪼끔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덜 먹고 움직여 보면 인제 비만 관리가 되면 좀 머리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고렇게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비만을 분류를 해 보면 일단 원인은 단순 비만과 증후성 비만이 있는데요. 이제 과식 또는 신체 활동 부족으로 오는 단순 비만이 거의 인제 95%가 이것에 해당이 되고 증후성 비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안 먹어도 운동을 많이 해도 좀 쉽게 살찌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분들이 증후성 비만이라고 해서 유전자, 내분비, 뭐 시상하부성 질환 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요런 비만이 발생하는 시기가 소아 비만일 경우에는 성장기에 발생하는데 이때는 지방 세포가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거의 성인 비만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고 성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성인이 됐을 때 발생을 하고 지방 세포 크기가 이렇게 증가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포 수가 많은 것은 소아 비만, 세포 크기가 큰 것은 이제 성인 비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지방 조직의 형태를 보면 지방 세포 수와 크기가 증가하는 또는 지방세포 크기만 증가하는 그런 인제 형태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상체만 뒤룩뒤룩뒤룩한데 하체는 되게 세 다리처럼 가늘으신 분이 있고, 하체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하체 비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는 너무너무 뭐 날씬하다, 어머 뭐 이러는데 밑에 보면 아이 통통하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만이 이제 지방이 분포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근육량도 많고 뭐 체지방도 너무 많아서 울퉁불퉁불퉁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상하체가 고루 비만이신 분들도 있고, 지방 위치를 보면 내장 지방형 비만이 있고요. 피하 지방형 비만이 있는데, 내장 지방형은 인제 그 복강 내에 그런 인제 장기 사이사이에 노란 기름이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내당능 장애, 또 뭐 고지질, 혈증, 대사증후군 등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시한폭탄을 늘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 또 피하 지방형, 우리가 뭐 셀룰라이트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복막에 주로 인제 분포를 하고 내장 지방형보다 질병 발생 위험은 쪼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인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피하 지방 많으시면 골고루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 노인 비만을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특징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자라는 과정 중에 아기들 보면 막 너무너무 통통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통통한 애들을 뭐 부잣집 부킹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만의 그런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지방세포 수가 증가를 하고 성인 비만으로 가기가 쉽고, 좀 어렸을 때부터 심혈관계 질환이 빨리 올 수가 있고, 뭐 20 대에서도 돌연사 많은데 이런 소아 비만이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외모상으로 울퉁불퉁하고 예쁘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돌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인형같이 예쁜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비만 관리가 안 되다면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열등감이 좀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쪼끔 이제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또 건강적으로는 소아 비만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인 비만 같은 경우에 이 성인기에 발생하고 지방세포 크기가 증가하고, 또 인제 기초 대사량이, 우리가 여자들은 한 1200에서 1300, 이제 남자분들은 1300에서 1400 정도 나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자분은 2000 넘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도 연세가 들어가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차츰차츰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기초 대사량을 감소하는 데다가 회식은 또 잦고, 우리가 보상 심리를 잘 먹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늘 입에 뭔가를 달고 살고, 또 여성들은 폐경이 오게 되면 또 인제 나이살 찐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찌게 되고, 음주하시는 분들은 술살 굉장히 인제 많이 살이 찌게 되는데요. 배가, 특히 배 쪽으로 굉장히 내장에 지방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내장에 무슨 캥거루 주머니처럼 그렇게 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인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인 비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사실 거의 배만 볼록 나오셨다 거의 대부분 마르셨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런 분들도 마르셨는데 그런 마른 비만이 되게 많은 거고, 근육은 별로 없는데 체지방량은 많이 늘어나시고, 그리고 많이 추워하시기도 하고, 또 인제 내장 지방형 비만과 근육 감소형 비만이 동시에 나타난다, 요게 노인기의 특징인 거고요. 노인기에는 좀 저체중보다 약간의 과체중이 차라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마르신 것보다는 약간 살집이 있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비만율을 따질 때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은 90 년대부터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구가 좀 무거워지고 있다." 요렇게 이제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인제 2010 년도에 통계를 내 보니까 19살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30.8% 다. 그러니까 좀 많이 그런 음식의 그런 문화, 아니면 늦게 자면, 잠을 잘 못 자도 좀 살이 많이 찌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43.3% 로 가장 높다. 특히 60대 나이살 막 이렇게 폐경이 오면서, 갱년기 오면서 그런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비만을 관리할 때는 이제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동요법 나와 있는 대로 그렇고요. 식사를 인제 할 때는 저열량, 먹기는 먹되 칼로리는 좀 낮은 이제 고런 음식 어플 같은 거 깔아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고, 운동요법을 볼 때는 인제 형태와 강도, 시간과 빈도를 측정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어플의 도움을 받으시면 지금 이제 운동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뭐 약물요법을 암페타민, 티록신, 메틸솔룰로스, 셀룰로스, 하제 같은 경우에 인제 이렇게 좀 배설하는 고런 것들일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주로 인제 식습관 관리와 아니면은 인제 운동요법을 통해서, 아니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온열요법 등을 통해서 비만을 관리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싶고요. 체중을 감량할 때 어떤 인제 음양에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제 "음의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한다." 그게 체중 감량의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보다 소비량이 많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섭취량보다는 소비량이 당연히 적죠. 요즘 사람들 많이 안 움직이고, 우리나라는 또 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날씨가 이렇게 운동하기에 좋은 그런 날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봄이나 가을 되면 인구가, 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가 쪼끔만 추워지면 아니면 비만 오면은 쏙 들어가잖아요. 없잖아요. 항상 똑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섭취량이 항상 높게끔 돼 있거든요. 네, 요런 것들도 다시 음양의 조화를 이뤄서 내가 먹는 것과 또 인제 좀 이게 쓰는 소비량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게, 그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돕는 식습관이 11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을 일식하지 말자." 예, 너무 굶으면 나중에 요요 현상이 더 옵니다. 보상 심리로 폭식을 하게 되니깐요. 그리고 두 번째, 규칙적으로 먹자. 일일 이식을 많이 권하기도 하는데 일일 이식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폭식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규칙적으로 3 끼를 먹더라도 약간 소식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천천히 먹자.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최소 15 분만이라도 내가 꼭꼭 씹어 먹으면 예, 다이어트를 돕는 식습관이 되고요. 야식을 피하자. 6시 이후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 많이 하죠. 야식 피하고, 5 번, 탄수화물 덩어리를 줄이자. 예. 공기 밥 반 공기 반, 요렇게 박진영 씨처럼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짜지 않게, 짜다 보면 더 먹게 되고 더 먹게 되고 악순환이 되니까 약간 이제 저염기 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고단백을 사랑하자." 그랬는데요. 식물성 고단백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중요하다. 안심을 시켜야 안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도 우리가 필수 지방산을 좀 잘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알코올은 피하자 그랬는데 뭐 암에서 합하신 분들은 알코올은 잘 안 드시니깐요. 근데 과일을 잘 활용하자. 식이섬유에 보고 껍질째 잘 드셔서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모든 걸 좀 기록하자." 이게 11번 너무 중요하네요. "모든 걸 기록하자. 뇌는 항상 적게 먹었다고 우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기록들 하시고요. 이제 다이어트의 종류와 효과를 보는데 인제 약물 다이어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시국 억제제를 사용해서 살을 빼거든요. 근데 요 시국 억제제의 고런 이제 기전을 살펴보니까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약이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성과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광고에 너무너무 날씬한 여자 사진을 보면 왠지 먹어 보고 싶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또 주변 애들 많이들 드시는데 문제는 다시 요요가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성이 와 가지고 다이어트는 더 안 되고 요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건강도 잃게 되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원푸드 다이어트가 정말 많이 열풍적으로 이제 많이 따라 했었던 것들인데, 어떤 분은 사과만 드시고 어떤 분은 뭐 분유, 요구르트, 벌꿀, 미역, 초콜릿 이렇게 이제 괜찮다는 것들을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많이들 이제 고거 하나만 열심히 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리는 사실 몸속에서 그 5대 영양소, 6대 7대 영양소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보다는 이제 골고루 예, 잘 드시는 게 좋고,
좋고 제철 음식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따라서 고당 식사 또는 저당 식사 비슷하다. 영양소 결핍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2주 이상 진행하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폭식과 같은 나쁜 식습관을 더 갖게 된다고 하죠.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니까 탈모, 불면증, 무혈경 등의 부작용 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그냥 잠깐 누군가가 어린 분들이 예뻐지려고 잠깐 하는 이제 호기심에 하는 그런 것들이고 건강 쪽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균형 잡힌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저열량 식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관계없이 당질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그런 식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저탄고지 그런 개념처럼 같은 건데 소금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2주 이상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위험하고 탄수화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먹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정상 식사를 하게 되면 체중이 다시 는다. 예.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엽산이나 비타민 B원의 결핍이 올 수가 있다. 또 구취와 두통, 변비, 기립성 저혈압, 피로 등의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질소 노폐물이 신장은 나빠지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장기잖아요. 그래서 초저혈량 식사요법은 안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황제 다이어트 이것도 얼마 전에 열풍처럼 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인데 고기만 많이 먹는 이제 황제처럼 고기를 마음껏 먹는 대신 이제 뭐 밥빵 말하자면 탄수화물은 딱 이제 제한하는 그런 식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먹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가 고프지 않고 식사를 자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마음껏 먹음으로 폭식의 위험, 식사를 멈추는 훈련이 되지 않아 체중 유지 대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보다는 그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황제가 안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한 운동, 내가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기간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계속 그렇게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 감량의 정도는 1차적으로 운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운동 강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 운동은 필요하긴 한 거죠. 그렇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되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증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활력 상실, 근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 감소, 근육통의 장기화, 불면증, 안정시, 심박수의 증가, 감기, 몸살 같은 질병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장기화되면 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근육의 손실, 근손실이 발생하면 정말 너무 슬프잖아요. 힘이 더 없어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는 근육은 탕탕하게 하고 체지방은 빼는 거가 다이어트 원리인데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손실이 이루어진다. 이건 역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 요 장세척 커피 관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시기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뭐 얼굴에 뾰루지나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몇 분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더 막 이렇게 뚱뚱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그래서 커피 관장득으로 장세척을 하면 장내에 독소가 제거돼 비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요 장세척을 하시는 건데 장세척을 하면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와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맞지만 사우나를 하거나 이누제를 먹는 것처럼 탈수로 체중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독소 제거설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만성적인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내 몸에서 나의 장이 스스로 배설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 몸에 뭔가 관을 꽂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유산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땀 빼기 다이어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우나 가서 시원하게 이렇게 찜질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죠. 특히 뭐 저온으로 해서
그렇게 인제 서서 이렇게 땀을 빼서 우리 독소를 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시간도 많이 들게 되고 돈도 들게 되고 요즘 같은 코로나 때에는 이제 그런 곳을 잘 못 가게 되니까 문제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인제 체지방을 줄이지 못하고 탈수로 인한 일시적인 체중 감량은 있지만 이제 "살 빼기가 아니고 물 빼기로 보면 된다." 요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말을 해 놨네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체중이 회복된다." 그럼 괜히 고생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잘 붓는 비만 환자는 일시적인 도움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자연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차나 아니면 인제 풍선을 이용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녹차나 감비차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녹차에 그런 카테킨 뭐 폴리페놀, 카페인 성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체지방을 녹여준다. 뭐 중국인들이 녹차를 많이 마시고 보이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뭐 살이 안 찐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이뇨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많이 나서 일시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제 고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또 풍선 다이어트 이거는 가슴을 펴고 코로 숨을 쉬고 5 초간 숨을 멈춘 후 풍선이 빵빵해질 때까지 불고 바람을 뺀 후에 다시 같이 반복하는 방법이래요. 이제 풍선 다이어트는 사실 많이들 못 들어보셨죠. 저도 요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하루에 30 번씩 이거 하다 보면 너무너무 숨이 가쁠 것 같고 이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막 이 머리에도 압력이 걸릴 것 같고 두통 올 것 같은데요. 풍선을 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어 살이 빠진다는 원리라는데 그냥 이렇게 풍선 부는 힘으로 차라리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운동요법 예 운동은 체중 감량과 비만, 동반 질환 발생 위험 낮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인제 우리가 대사량 특히 활동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근육량을 인제 더 높여주거나 근육량을 빠지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고 또 체중 감량 시에 기초 대사량의 저하를 막아서 체중 감량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고요. 또 요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기초 체력도 길러줘 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계단을 못 올라가던 분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기초 체력이 운동요법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서서히 살이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하는 다이어트 아닌가 싶고요. 체중 감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 운동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비만의 동반 질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해 준다. 예, 운동요법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점이 많고요. 또 식이요법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디키 식사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루 3끼 식사는 거르지 않더라도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또 천천히 기름기 적은 음식을 위주로 먹고 짜지 않게 먹고 단 음식 주의하고 골고루 먹고 간식은 조금 인제 생각해서 먹고 야식은 아예 안 먹고 6시 이후로는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수분을 충분히 물 굉장히 중요하죠. 수분 섭취 또 다양한 식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골고루 집어넣어 주고 식사요법 실천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섬유소 음식 우리가 예.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섬유소.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보다 자연 음식, 집에서 조리한 음식 이게 당연히 인제 맞지만 어려울 때에는 인제 바디키 식사 같은 걸로 쪼끔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어트의 비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을 3대 3대 2로 하고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자제히 싱겁게 먹고 변으로 배설될 만한 음식 그러니까 식이섬유 음식을 드셔야지 될 것 같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30 에서 50회 100번 이상 씹으면 더 좋겠고요. 후식 대신에는 전식을 또 간식은 자신의 하루 적정 칼로리 내에서 섭취. 생각보다 우리가 칼로리가 금방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 체크 잘해 보시기 바라고 물은 자기의 몸무게 곱하기 30 밀리거든요. 그래서 50 킬로다 그러면 1.5 리터 뭐 60 킬로다 그러면 1.8 리터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커피를 마시기에 곱하기 1.5가 더 돼야지 되는 거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빨리 걷고 조깅, 수영, 헬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은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골고루 섞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고도 비만인 경우에 이런 분들은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 비타민, 미네랄, 보조식품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 이런 분들은 관절 같은 데 무리가 가서 염좌 같은 게 올 수가 있잖아요. 염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같이 항산화 제품도 같이 드시면서 병행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운동이 좋다고 해서 움직이시다가는 더 막 이제 더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깐요. 그리고 가볍고 즐거운 기분으로 다이어트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이어트 외식 이제 우리가 외식은 대수술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외식을 하더라도 천천히 먹고 찌개나 국 이렇게 젓가락 식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물을 되도록 적게 먹고 후식은 안 드시고 외식 전 든든한 단백질류는 먹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제 포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강한 다이어트 5 계명이라고 해서 음 필수 영양소 잘 보충시켜 주고 칼로리와 당지수 낮은 식품 섭취하고 물 충분히 마시고 간식은 해조류, 채소류 잘 먹고 또 아까 안 좋았다고 했던 것들 간식 끊고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은 간식은 먹어 주고 외식을 할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양만 정해 놓고 그 음식만 서서히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예 되고 될 수 있으면 한식 위주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인스턴트는 좀 억제하시는 게 좋고요. 짜고 맵고 단 음식, 술은 피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30분 보다는 한 거의 1 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와 이제 운동 보면 체중 조절과 운동에서 이제 기토 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지방량을 인제 증가시켜 주고 또 운동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운동은 체지방량을 증가시키는 건 아닌데 이제 근육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체중 조절의 신체 물질을 보면 수분과 지방과 체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분은 특히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수분과 근육의 손실로 급격한 체중 감량을 다뤄내지만 수분이 보충되어 유지되기 어렵다. 네, 수분 관리 잘해야지 되고요. 또 제지방 이거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근육을 포함한 제지방의 손실로 기초 대사량을 낮추어 지속적인 체중 감량 속도를 낮춘다. 그리고 체지방 운동 시 소비 때는 이제 지방은 가장 늦게 이제 대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일 늦게 탄다고 하죠. 근데 운동 시에 소비되는 에너지 지방의 산화, 특히 복부 지방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거는 뭐 그냥 더 공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잠깐 훑어보면 이제 체중과 에너지 균형을 조절해 주고 또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주고 또 이제 뇌졸중이나 고혈압, 신장병 이런 것들도 예방해 주고요. 또 조직 내에 어떤 산소 운반을 증가해서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지게 하고 근지구력이 증가하게 되고 뭐 햇빛 보면서 운동하면 골다공증 같은 거 비타민 D 합성되니까 예방하게 되고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시 제가 너무 빨리 끝내 가지고 어떡하죠?